나이 들어 떨어지는 것은 기억력이 아닌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마트폰을 들고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지, 뭘 검색하려고 했지, 라며 혼잣말을 되뇌이지는 않으셨나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생각하려면 한참이 걸리게 됩니다. 책 70세의 정답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라고 말하는데요. 80대에는 3명 중 1명꼴로 앓는 이 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는 70대에 이르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 80대에는 60대보다 12배 많아집니다. 따라서 뇌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60에서 70대의 뇌를 어떤 습관으로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힘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다 히데키의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통해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맑고 총명한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위한 생활 습관 첫 번째, 기억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 탓이 아닌 습관 탓입니다. 고령자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근력이 떨어지는 비사용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는 뇌도 마찬가지여서 머리를 쓰지 않으면 뇌는 점점 퇴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의례 기억력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기억력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의지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아야나 토마스 박사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18세에서 22세의 청년층과 60세에서 74세의 노년층을 64명씩 모아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 종이에 적힌 단어가 외웠던 단어에 포함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이를 단순한 심리학 실험이라고 말하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답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보통 고령자의 정답률이 떨어진다고 말해주면 노년층의 정답률만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상황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억력에 큰 차이가 없으나 나이 든 사람의 기억력이 더 나쁘다는 선입관을 심어주면 노년층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까지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등굣길에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애초에 사람은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아니 중년 이후에라도 이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외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드물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지거나 외워도 금방 까먹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몸과 뇌에는 비사용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점차 소멸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력도 당연히 쇠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츠하이머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영츠하이머는 젊음을 뜻하는 영과 알츠하이머를 합성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이지요. 젊은 세대에서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자마자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며 망각의 늪을 빠져 헤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핸드폰을 들었지만 뭘 하려고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츠하이머는 디지털 치매라고도 불립니다.
집중력 문제와 이로 인한 단기 기억 저하가 주된 문제인 것이죠.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우리 뇌는 쉽게 지치게 되고 기억하려는 의지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기억하는 일 자체보다는 기억을 찾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65세 미만에서 치매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는 디지털 기기 등의 사용으로 기억하려는 의지의 감소는 조기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자 와다이데키는 뇌세포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는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밝혀진 새로운 상식이라고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뇌의 신경세포는 성인이 되면 줄곧 줄어들 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 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 엘리너 맥과이어 박사가 뇌세포는 어른이 된 후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뇌과학의 상식을 뒤엎는 대발견이었습니다. 맥과이어 박사는 매일 런던 시내를 달려야 하는 택시 운전사들의 기억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잡한 런던 시내의 길을 외우고 샛길이나 골목길까지 기억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는 택시 운전사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 운전사의 해마가 일반인에 비해 크게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베테랑 운전사일수록 해마가 크게 발달했는데 특히 택시 운전 경력이 30년을 넘는 원로 운전사들은 해마의 부피가 일반인보다 3%나 컸습니다. 머릿속에 시내 지도가 상세하게 들어있는 베테랑 운전사들은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면 빠르게 경로를 떠올린 후 시간대에 따른 도로의 혼잡도와 공사의 유무 등을 감안해서 가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기억하고 기억한 내용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는 동안 해마의 신경세포가 늘어나면서 크게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인이 된 후라도 뇌세포는 훈련에 따라 충분히 발달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기억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력과 나이는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 삼아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외워보기를 추천합니다. 영어 단어도 좋고 나라의 수도를 외워봐도 좋습니다. 조금만 훈련해도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인 중에는 70세가 다 됐는데도 10,000명 이상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인 그에게는 유권자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일이 당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을 텐데 특별한 암기 비결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외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 명함을 교환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명함을 받았을 때 땡땡시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으면 눈과 입과 귀의 세 기관을 활용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머릿속으로 상대방의 얼굴 중 특징적인 부분의 이름을 써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선 상대방의 얼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찾습니다. 그 다음 인상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거기에 이름을 써봅니다. 이마가 넓다면 이마 위에, 코가 크다면 코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런 뒤에 다음에 만나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을 대하게 되면 곧바로 그때 썼던 글자의 잔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 그 사람의 얼굴을 단순화해서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인상을 기억하지 말고 누구와 닮았는지 떠올린 다음 일을 언어화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과 이름이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몇 년 전 특종 세상을 통해 알게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평생 농부로 살아오신 할아버지는 74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14년째 매일 해오고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작정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하는 모습이 제게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 앞에 서면 무한히 작아지는 제 모습과 비교되며 완벽한 발음과 문장이 아니더라도 거침없이 영어로 대화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감히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에 762자의 독립선언서를 암송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매일 700자 이상의 긴 글을 매일 빠르게 암송하면서 기억력을 유지하고 구강운동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노년의 숲에서 매일 하는 말이죠. 이렇게 7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구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변함없이 영어 실력을 키워가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의 기능은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는 두뇌 활성화에도 좋고 삶의 의지와 희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위한 생활 습관 두 번째,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타민C와 지능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의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비타민C가 많은 식사를, B그룹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113점, B그룹의 평균 108점이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산화를 막는 항상화 작용에 있습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둔해지고 혈관에서 산화가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뇌와 혈관의 산화는 인지장애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에는 산화를 막는 힘, 다시 말해 산화작용의 반대말인 환원작용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원작용으로 산화를 예방해서 뇌세포와 혈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노년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으면 남자는 6년, 여자는 1년 더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와서 이미 알약으로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영양제 가운데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니 자주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위한 생활 습관 세 번째,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질문, 매일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고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곳은 대뇌 앞쪽에 위치한 전두엽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선택하므로 전두엽만큼은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의외로 잘 쓰지 않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특히 무사태평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전두엽이 한가롭습니다.
일상에서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면 삶이 매일 똑같다 보니 전두엽이 움직일 기회가 없었던 탓입니다. 전두엽도 쓰지 않으면 역시 비사용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전두엽도 노후에 쓰지 않으면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버립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곧바로 전두엽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전두엽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두엽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품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품고 관찰력과 추리력을 발휘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은 예상외의 일을 좋아해서 결과를 알 수 없거나 실패할지도 모를 만한 도전에 큰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와 같은 일을 할 때면 전두엽이 총동원됩니다. 주식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게 실패하면 또 다른 스트레스와 위험을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실패라면 한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보내는 인생은 전두엽을 녹슬게 만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불확실한 일에 뛰어들 수 있어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위한 생활습관 4번째, 60세가 넘으면 60점 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60점 주의에 따라 즉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실패이기도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100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60점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세 없이는 노후의 험난한 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70세부터는 여기서 10점을 더 뺀 50점 주의가 적당합니다. 무슨 일이든 경험이 쌓일수록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한 번 더 검토해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이렇게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는 결국 사고를 정지시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행지를 정한다면 책자를 참고한다 해도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꾸 결정을 미루거나 머뭇거리면서 고민해봤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전두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나긴 노후를 보내려면 60점, 아니 50점이면 충분하다는 비완벽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적당히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인생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위한 생활습관 5번째, 매일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대부분 기억하려는 습관과 멀어지는데 그래놓고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이 탓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백해무익합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이라도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믿게 되면 기억력은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원래는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망상과 환각을 일으켜서 귀향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 해마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사람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왜 뇌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옆에 있는 내분비 기관인 부심피질에서 코르티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졸은 뇌의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해마입니다.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힘들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는 뇌의 자기방어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은퇴한 사람은 이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는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시기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각종 질환, 실업 등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령의 남성이 한순간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로 해마가 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합니다. 특히 노년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인지장애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듯 매일 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이런 걸 해? 주책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그럼 그렇지. 난 못해. 늙으니 멀쩡한 데가 없어.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자신이 속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은 곧 내 자신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도 재밌겠다. 이 정도면 훌륭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보자. 라며 자신을 윽박지르거나 나무라지 말고 잘 타이르며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70세의 정답이라는 책을 통해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노년의 숲은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첫 번째, 기억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타민C로 뇌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질문, 매일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 60세가 넘으면 60점 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매일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